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마감했는데요. 엔비디아의 호실적에도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Look, I think right now, the street's this glass half empty view. You look at these numbers, these are Michael Jordan-like. In terms of the beat that you saw in data center, the 78 billion for next quarter, that's almost call it 500 to 700 bips above street. Look, I think, you hit it. Right now, everyone's focused on the losers, how AI is going to hurt. The reality is that it's all about CapEx numbers and data center demand. What you saw from NVIDIA, the AI bubble essentially gets thrown out the window. AI 거품 우려와 데이터 센터 수요가 공존하는 가운데 인공지능 생산성 확대가 인플레 완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흐름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S증권 리서치센터 신중호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화면에서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네, 약 1년간 예, 회사 내 다른 일을 하다가 네. 다시 리서치 센터로 올해 초에 맞습니다. 복귀했습니다. 네, 사실 리서치 센터로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이제 인사이트가 워낙 좋으시다 보니까 다양한 방송국에서 많이 불러주시잖아요. 그래서 예. 요새 방송 활동도 많이 하셔서 네. 제가 관련 영상도 그러고 최근에 내신 자료도 봤는데 예. 상당히 좀 베어리시하다라고 베어리시? 좀 느껴지더라고요. 베어리시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베어리시는 아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시 이제 미국이 소위 말해서 지금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인 이유가 있다. 오. 박스권인 이유가 있고 이게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네. 박스권인 이유가 미국은 이제 AI 캐펙스가 성장이 아니라 비용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비용은 우리나라한테 고스란히 치플레이션이 우리나라는 모멘텀인데 이 치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미국의 어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게 좀 뒤로 물러난다 이런 내용이라서 차차 말씀은 드리겠지만 결국 2, 3분기에 우리 시장이 1분기가 가장 강하고 2, 3분기가 소강 상태였다가 다시 한 4분기부터 좀 사실상 미국의 상승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냐. 약간의 계단식 경우에 따라서는 N자형 상승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요. 그럼 네. 살살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부터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엔비디아가 급락을 했고 네. 방금 이야기하던 우려 포인트도 좀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았고 네. 실적 자체도 더할 나위 없기에 좋게 나왔는데도 주가가 왜 빠졌냐라고 하면 저희들의 해석은 결국 캐펙스에 대한 우려인 것 같아요. 네. 캐펙스를 굉장히 좋게 얘기해주면 이거 인식을 하는 단계가 있었는데 성장이라고. 왜냐 지금은 예를 들어볼까요? M7의 어떤 OCF라고 해서 영업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네. 영업 현금 흐름 대비 캐펙스 비율이 지금 70%가 넘나들고 있는 상태에서 1분기가 지나면 아마존마저도 영업 현금 흐름, FCF라고 하는 영업 현금 흐름이 프리캐시 플로우가 적자로 돌아선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본 지출을 더 할 수 있느냐라는 우려가 생겨났다라는 거죠. 네. 그 우려가 생겨난 상황에서 지금 그림에서도 보이지만 캐펙스 비율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서버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버가 저렇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게 되면 추가적인 캐펙스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느냐? 영업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던가 네. 아니면 코스트가 다운이 돼야겠죠. 비용이 다운이 돼야겠죠. 비용이 다운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구리 가격도 높죠. 전력 가격도 높죠. 메모리 가격도 높은 그쵸. 상황입니다. 메모리 가격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컨트롤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치플레이션 때문에 캐펙스를 더 못하는 상황이거나 캐펙스를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상황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밤에 엔비디아도 실적을 잘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했고 동시에 같이 하락한 게 마이크론을 비롯한 반도체 지수거든요. 맞아요. 왜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했느냐? 결국은 캐펙스가 더 늘어나지 못하거나 캐펙스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치플레이션이 안정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인식이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는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도 거기에 대해서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작용 반작용 이야기도 좀 같이 해주셔가지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네.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는 우리가 이익이 계속 늘어난다, 4분기도 계속 늘어난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1분기 이후에 그 M7들의 캐펙스 증가율은 2분기가 고점이에요. 고점인 상태에서 내려가고, 그리고 이 본격적으로 3월이 되면서 시작되는 시장의 어떠한 포인트는, 첫 번째는 네. 텍사스를 시작으로 중간 선거가 본격화된다는 겁니다. 네. 정치적인 아젠다들이 상당히 부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정치적인 아젠다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소비자들의 후생, 즉 물가가 높아서 내지는 일반 미국의 국민들이 지금 실질 소득이 높아져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 물가가 너무 높다. 물가가 왜 높냐? 유가가 높다. 유가가 유가. $60. 그러면 지금 그래서 이란을 자꾸 자극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란을 자극해서 뭘 얻는 거냐? 지금 제네바에서 미국과의 어떤 핵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 이란이 증산을 하게끔 핵 협상을 이끌어내던가, 이게 안 되면 이란을 제재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하게끔 하던가, 이런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자, 유가를 잘 잡았어. 근데 이게 남는 게 칩플레이션이라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AI 캐펙스를 계속 증가시키면서 성장을 유지해야 되는데, AI 캐펙스를 증가시키는 빅테크들한테 야, 너네 왜 투자 안 하니? 비용이 높아요. 메모리가 너무 비싸요. 예,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지금 3월 4일에 백악관에서 M7 빅테크들 모여다가 전력은 너네가 알아서 해. 맞아요, 얘기했어요. 전력 컨트롤 니네가 알아서 해라. 서명하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면 그렇게까지 물가에 관심이 많은 트럼프가 물가를 낮추기 위한 여러 작업을 할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고, 그게 작용과 반작용이죠. 우리한테 굉장한 모멘텀을 주었던 게 M7들의 캐펙스 증가율로 인해서 우리의 메모리가 상당히 공급이 되는데, 이 공급이 되다 보니, 그리고 쇼티지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반도체 매출 증가율이 계속 높아지긴 했어요. 근데 이 높아지는 게 더 높아지려면 M7들이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M7들이 여력이 없어요. 투자의 피크아웃도 나오는 네, M7들이 여력이 없다라는 거죠. M7들이 여력이 생기려면 코스트가 통제가 되던가 M7들이 어디선가 돈을 빌려서 투자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동일한 게, 돈을 빌려서 투자하려면 연준이 금리 인하 시켜줘야 되는데, 연준이 금리 인하 하기 위해서는 치플레이션이 또 통제돼야 되는 이런 약간의 순환 논리가 되는 상황이 3월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리포트에서 우리가 견뎌야 될 소음이라고 하신 게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금리, 물가 이쪽이 되는 거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 소음이라는 부분들이 물가가 최근에 보시면 PC 근원 물가 같은 경우에 항목별 비중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원래는 내구재 쪽이 마이너스 영향을 줘요. 약간 물가를 떨어뜨리는. 그런데 제가 이제 차트에도 동그라미로 표시한 게 언제냐면 그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 칩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이때 병목 현상 때문에 뭐 이를테면 자동차 하나를 다 만들더라도 마지막 남은 칩이 없으면 자동차가 출시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때도 엄청 출고 지연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요, 중고 가격이 많이 올라요. 왜냐하면 신차가 너무 비싸. 그리고 여기 지금 노트북이 여기 있는데 노트북 하나 살려고 그러면 지금 막 400만 원. 요새 저 지금 고장 날 것 같아가지고 엄청 조심히 쓰고 있잖아요. 핸드폰 신모델 50만 원을 올리고, 이런 맞아요.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실제로 이 주초반에 나왔던 12월 미국의 PC를 잘 보면 거기에 항목 중에 레크레이셔널, 발음이 안 좋긴 하지만 굿즈라는 항목을 보면 이게 내구재 항목인데 MOM으로 전월 대비 1.8%나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AI가 도입이 되면 케빈 허시도, 연준 의장이 지명된 케빈 허시도 생산성이 물가를 통제한다. 이건 장기적인 거죠. 상당히 많은 투자와 이 투자를 받아들여서 AI가 확산된 상황에서는 물가가 통제되겠지만, AI를 도입하는 단계에서는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치고 나간다는 게 지금 현상인 거죠. 과도기적인 흐름. 네. 왜냐?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전력비가 늘어났고, 운영비, 그리고 구리 가격이 늘어났고,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그렇다라는 이슈 때문에 이게 더 많이 확산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통제되지 않은 가격 때문에 AI 캐펙스가 그로스에서
코스트로 전환된 시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걸 좀 보면 뭐 우리나라 반도체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미국 시장에서 뭐 트럼프 행정부는 금리 인하를 가기 위해서 뭐 유가도 잡으려고 하고 맞아요. 스플레이션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유가는 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뭐 결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치플레이션은 전 지금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얼마 전에 트럼프 관세 위법 이야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막 232조 무역 확장법 232조 네. 막 그런 걸로 안보를 이유로 여러 나라들을 터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네. 드는데 네. 아까 말씀해 주셔서 메모리 가격이 비싸? 네. 한국 왜 그래? 맞아요. 이런 접근이 나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주가가 이게 너무 오르는 게 불안한 게 뭐냐면 주가는 오르면 좋죠. 근데 미국의 엑스나 블룸버그 그리고 이제 외국의 신문들도 한국 코스피를 굉장히 조명을 해버리는 거야. 네. 왜냐하면 전년 대비 증가율이 코스피가요 지금 150%예요. 지난 2월 대비 지금의 증가율이. 근데 동일한 기간에 S&P는 15% 올랐습니다. 15%도 작지 않은 수익률인데 150%가 올랐어요. 10배나 올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치플레이션을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한국의 코스피가 시장에 전 세계에 화두가 되고 있고 특히나 엔비디아 실적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엔비디아보다 올해 같은 경우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이익이 두 개 합치면 엔비디아보다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두 개 합치면 이제 500조 나오죠. 네, 거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엔비디아는 어쨌든 미국 기업이에요. 트럼프 입장에서 메모리 가격 그러면 야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왜 돈을 버는 거야? 우리가 수입해 줘서요. 야 우리가 수입해 준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코스트적인 부담을 한다고? 당연히 이런 반작용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 예. 건데 실질적으로 치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서는 자본 지출을 비용으로 생각하면서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다는 자체는 일단 치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뱀인데 뱀이 자기의 꼬리를 물고 있는 거죠. 네. 예. 치플레이션이 계속 되는 건 좋지만 이걸로 인해서 수요처가 캐펙스의 방향이 예상이 원래는 100을 해야 되는데 100을 못하고 90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이걸로 인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AI 추론형을 굉장히 많이 쌓고 이게 피지컬 AI로 넘어가고 생산성 혁명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AI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야 돼. 근데 지금 치플레이션 때문에 못한다. 이런 어떤 반작용이 3월, 4월, 5월에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죠. 중간 선거가 시작됐고 아젠다를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란을 자극했던 거는 물가 때문이고 그쵸. 미중 회담도 있을 거고 서서히 한국의 이익과 시장의 퍼포먼스를 보는데 그러면 대미 투자 니네 왜 이렇게 돈 버는데 빨리 안 해? 이런 얘기 안 나올까요? 예, 그런 반작용이 있을 수 있는 구간에 우리가 진입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용, 반작용 이렇게 되면서 조정을 좀 받으면서 간다라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완전히 우리가 투자 전략을 확 바꿔야 되는 건 아닌 거죠. 리포트에서는 맞아요. 주도주는 그래도 그 지수보다 가야 더 된다. 오래 네. 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주도주가 이제 계속 가는데 주도주 내의 섹터 순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도 업종이라고 하면 지금 보면 반도체,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전력 기계 업종인데 기계, 그다음 조선, 증권 뭐 이런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반도체가 1, 2월에 너무 좀 폭발적으로 많이 오르는 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개인 ETF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소위 말해서 돈다발을 들고 오기 때문에 네. 이 추동력은 계속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추동력에 의해서 시장이 올라갈 때 오히려 이럴 때 이런 지금도 시간 외에서 넥스트레이드에서 삼성전자는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은 이 트리밍이라고 하죠. 비중을 좀 전환하는 계기가 3월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이미 좀 많이 좀 주가가 출렁이고 이랬을 때는 사실은 이게 조정을 못 해요. 그런 앞서 측면. 자료에도 제가 이번에 내신 자료에서도 확인을 좀 해봤는데 네. 우리나라 역대 불장들에서는 다 개인들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올려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 네. 직전에 코로나도 좀 그랬었고요. 맞아요. 자, 지금도 사실 개인들의 매수세가 엄청 강하고요. 예. 외국인이 현재 한 달간 24조 원을 코스피에서 팔았습니다. 한 달이에요. 예, 한 달 하긴 24조 원. 오늘만 7조 원이니까. 예, 맞습니다. 최근에 뭐 3일만 해도
11조 원 넘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이렇게 팔고 있는데 이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지금 최근에 개인들이 많이 끌어올렸잖아요. 요 여력 얼마나 남았다고 보세요? 여력을 계산하는 거는 다소 이제 기준마다 다르긴 하는데 네.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보면 한 60조에서 80조는 들어올 수 있다. 60조에서 80조 원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었잖아요. 네. 한 2, 300조, 뭐 1,400조가 되는데 1,400조에 60조, 80조 해봐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좀 두고 싶고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ETF로 상당히 시장이 들어와 주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우리 시장이 이 마켓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시장에 가서 어떠한 제품을 사야 그게 실질적인 가격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야 프리미엄이 생기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레벨업이 된 건 맞다. 그래서 유동성이 많이 들어와 주는 상황은 이 높아진 그 레벨이 유지될 수 있는 요인은 된다. 다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멘텀이 좋은 구간에서는 시장을 끌어올리긴 하지만 모멘텀이 둔화되는 구간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네. 시장은 못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가까운 사례가 21년에서 22년 넘어갈 때 네.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보다 더 많이 샀습니다. 예, 그렇지만 시장은 못 갔어요. 그런 현상도 있었기 때문에 수급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직 뭐 60조, 80조 경우에 따라서는 뭐 100조 이상 더 들어올 수 있어. 그러니까 시장을 갈 수 있어. 이런 논리는 성립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바로 3월이 됩니다. 예, 3일 쉬고. 예, 맞습니다. 3일 쉬는 상태에서 3월 좀 뭔가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네. 3월에 좀 뭐가 중요할까요? 뭐 FOMC도 있을 거고 물가에 관련된 것도 있을 네. 거고 3월 캐비너시 이야기도 있을 것 같아요. 3월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이라는 단어를 갖고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 중에는 매월 초마다 나오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고용 지표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투자자분들께서는 ISM 제조업 내에 보면 프라이스 지표가 있습니다. 네. 가격 지표 그리고 고용 지표 내에서는 시간당 평균 임금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소위 말하는 끈적끈적하고 스티키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지표가 조금 높게 형성이 되면 주가가 조금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3월 초반에 그 텍사스에서 시작되는 중간 선거 본격화되고 네. 4일에 백악관에서 빅테크의 서명이 서명. 있으면 그때부터 치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의 멘트가 나올 경우에는 시장이 그거를 무시하고 올라가더라도 조금은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반도체도. 트럼프가 치플레이션에 관련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얘기를 시작했어. 그러면 조만간에 네. 뭔가 안 좋은 어떤 코멘트를 날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거고 세 번째는 아마 3월 중에는 케빈 워시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5월 15일부터 연준 의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케빈 워시를 하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좀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가 수준을 봐야 될 것 같다. 대차 대조표라든지 연준의 독립성은 통화 정책은 어떤 백악관의 의지가 아니라 FOMC 의원들과의 설명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합리적인 근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가가 통제돼야 되는 거 봐야 되기 때문에 3월은 지금까지는 1, 2, 3월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좋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3월도 모멘텀이 남아 있어요. 예. 다만 4, 5, 6월은 AI 캐펙스의 증가율이 둔화된 사이클이기 때문에 1, 2, 3월일 때 네. 포트 조정을 위한 그런 아까 비용의 어떠한 프레임을 걸고 좀 시장을 대응하는 하나의 어떤 기간으로 삼을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월 변동성도 무시 못할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투자 노하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S증권 신중호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